흑백 요리사 시즌2가 시작됩니다. 이번 시즌 첫 번째 라운드는 흑수저 결정전인데요. 80명의 흑수저 도전자들이 경쟁하게 됩니다. 주제는 가장 자신 있는 최강 요리이고요. 주어진 시간은 100분입니다. 조기에 완성하면 먼저 심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생존 인원은 백수저 인원인 18명만큼만 생존하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새로운 룰이 추가됐습니다. 바로 히든 백수저 2명이 흑수저들 사이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최강록 셰프와 김도윤 셰프가 그 주인공인데요. 히든 백수저는 백종원과 안성재 두 심사위원 모두에게 생존 판정을 받아야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히든 백수저 1명이 생존하면 흑수저 1명이 추가로 생존할 수 있어서 흑수저 계급에서 최대 20명까지 다음 라운드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심사대에 오른 건 요리과학자 신동민의 마이너스 196도 사과였습니다. 분자 요리 기법으로 설탕 공예를 해서 사과 모양을 만들고 액화질소를 활용한 요리였는데요. 안성재 심사위원은 19년 전 테크닉이에요. 이제 오래된 기법이고 20년 전 요리가 생각난다며 탈락을 선언했습니다. 서촌 황태자의 대구 감자 카넬로니도 안성재 심사위원에게 간이 따로 논다는 평을 받으며 탈락했고요. 황금손의 백합 보쌈김치는 조개가 질겅질겅하고 입에서 오래 남고 힘겹게 씹어야 했다며 역시 탈락했습니다. 버거 챔피언의 버섯버거는 백종원 심사위원에게 버섯이 이리저리 튀어서 과했다는 평을 받았어요. 그런 와중에 술 빚는 윤주모가 주모의 한상으로 생존에 성공했습니다. 소주꼬리로 라이브 증류를 하고 막걸리로 삶은 머릿고기 수육 3종과 새우젓 호박찌개를 선보였는데요. 안성재 심사위원은 손맛이 있다. 특별한 손맛으로 반찬 하나도 안주가 될 수 있다며 생존을 선언했습니다. 1회의 마지막은 히든 백수저 김도윤 셰프의 심사였어요. 2천만원짜리 제면기를 가져와서 백각밀과 콩, 녹두를 직접 재분해 들기름국수를 만들었습니다. 어랑과 표고버섯 장조림을 곁들였는데요. 백종원 심사위원은 처음 먹어본다. 면 본연의 향을 느낄 수 있다며 생존을 줬어요. 하지만 안성재 심사위원은 면 하나로 향, 맛, 식감 모두 잡아야 하는 20곳 없는 디시라며 엄격한 기준을 예고했습니다. 과연 김도윤 셰프가 두 심사위원 모두에게 생존을 받을 수 있을지 1회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막을 내렸습니다. 2회는 히든 백수저 김도윤 셰프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회에서 백종원 심사위원에게 생존을 받았지만 안성재 심사위원의 판정이 남아있었죠. 안성재 심사위원은 이 국수가 가지고 있는 식감과 향의 밸런스, 그리고 지금 입맛에 남아있는 그 향, 이런 걸 다 종합했을 때 전 탈락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아직까지 좀 텁텁함이 남아있고 제 입맛에서는 이게 맛있다라는 면이 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어요. 안성재 심사위원은 나중에 면의 익힘이 좀 설익었다고 생각했다. 미스가 나지 않았나 싶어서 저도 솔직히 많이 아쉬웠다고 털어놨습니다. 김도윤 셰프는 기분은 좀 그래요. 사실 어느 정도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좀 안타깝긴 해요. 그래도 한 입 먹을 때도 건강한 음식 주려고 했어요. 첨가제도 안 넣고라며 아쉬움을 표했어요. 히든 백수저 김도윤의 탈락으로 흑수저 생존 인원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2회에서는 한식 요리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익숙한 맛이기 때문에 오히려 특별함을 보여주기가 어려웠습니다. 해물파전은 백종원 심사위원에게 바삭함은 조금 부족해요. 죄송하게 특별함은 없어요 라는 평을 받았고, 병어조림은 안성재 심사위원이 정확히 차별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탈락시켰어요. 뉴욕 기사식당의 백반은 우리한테는 너무 평범하다는 이유로, 떡볶이는 좀 인위적인 감칠맛이 되게 좀 강하다는 이유로 각각 탈락했습니다. 그 뒤로도 한식이 줄줄이 탈락하면서 한식이 확실히 어려운 장르라는 게 증명됐어요. 그런 가운데 서울 엄마가 서울 반상으로 생존에 성공했습니다. 20년 넘게 명문가의 요리 선생님으로 유명한 분인데요. 너비아니를 많이 두들겨서 부드럽게 만들고 귀리밥과 양지머리 묵국을 곁들인 서울 음식 한 상을 차렸어요. 백종원 심사위원은 이걸 먹고 나니까 사투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서울 사람 된 것 같은데? 라며 생존을 선언했습니다. 서울 음식은 궁중 음식의 유산이에요. 군더더기가 없고 담백해, 그리고 깔끔해. 잘 살렸더라고요 라고 극찬했어요. 뉴욕에서 예약 대기자가 1000명이었다는 돼지곰탕집 사장님, 뉴욕에 간 돼지곰탕도 생존했습니다. 버크셔케이 앞다리만으로 맑은 국물에 돼지곰탕을 끓였는데요. 백종원 심사위원이 처음 육수를 맛보고 엥? 하며 놀라더니 밥을 말아먹고 나서 뉴욕에 돼지국밥집이 생겨서 줄 선다고 들었을 때 운이 좋으시다고 생각했는데 운이 아니시네요.
맛있네요 라며 생존을 줬습니다. 고기만으로 우려냈을 때의 고소함이 있었고 느끼함이 없었어요. 왜 세계 사람들이 돼지곰탕에 열광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라고 덧붙였어요. 3스타 킬러는 오징어 먹물 리소토로 도전했습니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퍼세에서 6년간 근무하고 안성재 심사위원과 같이 일한 적도 있는 실력자인데요. 파마산 치즈로 그물망 같은 칩을 만들어서 그 위에 오징어 튀김을 올려 눅눅해지지 않게 했어요. 안성재 심사위원은 리소토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미국의 고급 식당에서 먹었던 느낌이 있어요 라고 칭찬하다가 전체적인 구성에서 오버띵킹을 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더해졌어요 라며 보류를 줬습니다. 잘 만든 리소토에 왜 이것까지 하냐.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어요. 3스타 킬러는 보류를 받았습니다. 서촌의 4평 남짓한 공간에서 4년간 거의 혼자 술집을 운영해온 4평 외톨이도 등장했습니다. 한우 암소 떡갈비와 고등어 비빔밥을 준비했는데요. 백종원 심사위원이 고등어에 대해 비리죠, 가시하고. 제일 걱정이 많은 생선이잖아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다 먹고 나서 비린내 안 나네요, 가시도 없고. 너무 좋아요. 생존이십니다 라고 선언하자 4평 외톨이는 울먹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동안 모든 걸 다 혼자 해왔는데 의미가 있었구나 라며 감격했어요. 아기 맹수는 희은 심사위원의 제자였는데요. 박주산채라는 이름으로 나물만 가지고 술상을 차렸습니다. 고기 없이 나물만으로 술을 먹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나물이 반찬이 아닌 주인공이 되는 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답했어요. 쑥두부무침, 냉이와 오징어 합자장무침, 방풍과 꽃게알무침 등을 선보였는데요. 백종원 심사위원은 나물로도 술을 먹을 수 있네라며 생존을 선언했습니다. 나물 하나하나에 간 맞추는 게 되게 힘들어요. 술안주로서의 짭조름하게 탁. 아유 정말 잘하더라고요. 내공 있는 반찬 솜씨였어요 라고 극찬했어요. 그렇게 아기 맹수는 생존에 성공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업계에서 모두가 응원하는 프렌치 파파도 등장했습니다. 발달 장애가 있는 아들을 위해 요리를 잠시 멈추고 치료에 전념했던 시간이 터닝 포인트였다고 하는데요. 요리가 주는 가장 큰 건 위로나 따뜻함이라고 생각한다. 따뜻한 걸 느꼈으면 좋겠다며 부야베스를 완성했습니다. 백종원 심사위원이 어유, 뜨거워라고 하자 따뜻한 음식을 드리고 싶었다. 프랑스에서는 좀 더 미지근하게 먹는데 한국에서는 따뜻하지 않으면 생선의 비린내를 민감하게 느끼신다고 답했어요. 결과는 생존이었고 프렌치 파파는 아이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이가 요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직 말을 못하거든요. 12살인데. 아빠가 TV에 나오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라고 덧붙였어요. 프렌치 파파는 생존에 성공했습니다. 요리괴물도 주목받았습니다. 프렌치 런드리 수셰프 출신으로 경계 대상 1호로 꼽히던 실력자인데요. 달래와 참나물을 닭 육수 베이스에 베샤멜로 갈아서 죽을 끓이고 블랙 트러플을 뿌려 마무리했습니다. 안성재 심사위원은 굉장히 다양한 죽을 먹어봤지만 이렇게 새롭게 느껴지는 죽은 처음 먹어봅니다. 이거보다 양을 더 줬다면 안 좋은 말을 했을 것도 있어요.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아가려는 노력이 보인다며 생존을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셰프가 왔구나, 새로운 세대의 유망주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다고도 했어요. 중식 폭주족은 보탐육으로 도전했습니다. 삼겹살을 삶고 튀기고 냉동시켜서 얇게 썬 뒤 탑 모양으로 쌓아 찐 요리인데요. 칼질 하나로 탑 모양을 만드는 기술이 대단했어요. 하지만 백종원 심사위원은 너무 예뻐요, 정교하고. 근데 삼겹살이 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입에서 삭 녹듯이 해야 되는데 우적우적 씹힙니다 라며 아쉽게 탈락을 선언했습니다. 25년 차 호텔 셰프 중식 마녀는 정가복으로 도전했어요. 한국식과 중국식을 콜라보해서 한국에 볶는 조리법으로 분량을 내고 중국의 계란만두를 대형 황금 복주머니로 재해석했습니다. 마지막에 복주머니가 풀려서 조마조마했지만 무사히 완성했고요. 백종원 심사위원이 그걸 진짜 합쳐놨더라고요 라며 먹고 나서 그냥 정가복인데요. 맛있는 정가복이라고 평가하며 생존을 선언했습니다. 원래 직장인이었다가 요리에 대한 열정으로 전향한 바베큐 연구소장도 등장했어요. 12시간에서 13시간 걸리는 바베큐를 100분 안에 완성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압력솥을 활용해 텍스처를 만들고 참나무로 훈연향을 입혔습니다. 백종원 심사위원은 어떻게 이게 됐지요? 압력솥을 써서 부드럽게 하고 거기에 훈연향이 확 들어가게 해서 정말 오랜 시간 공들인 바베큐 맛이 났어요. 좀 놀랐어요 라며 생존을 선언했습니다.
바베큐 연구소장은 저 스스로 나도 요리사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찬스가 왔구나라며 기뻐했어요. 삐딱한 천재는 토끼 요리로 도전했습니다. 토끼 안심을 프로슈토와 돼지 대망막으로 감싸 스테이크처럼 굽고 별주부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토끼 간으로 소스를 만들었어요. 안성재 심사위원은 한국 토끼는 솔직히 처음 먹어봐요. 느낌이 많이 다른데 토끼 때문인지 삐딱한 천재님 때문인지 구분이 안 가요라며 보류를 줬습니다. 백종원 심사위원도 이게 무슨 자신감인지 아니면 도발인지 용감하시다. 삐딱하네요 라고 평가했어요. 삐딱한 천재는 보류를 받았습니다. 이외의 마지막은 히든 백수저 최강록 셰프의 심사였습니다. 시즌 1에서 나야 들기름으로 유명했던 조림의 대가인데요. 민물장어를 통째로 자른 뒤 굽고 찌고 식혀서 조린 다음 가시를 빼내고 슴슴하게 조린 채소를 곁들였습니다. 백종원 심사위원은 조림을 정말 많이 먹어봤지만 완벽합니다. 장어를 통으로 졸였는데 부드러움이 거의. 그런데 간은 정말 기가 막히게 배어 있어요 라며 생존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안성재 심사위원의 판정만 남았는데요. 최강록 셰프님만의 조림 스타일이 굉장히 확고한 것 같아요 라는 말과 함께 2회가 끝났습니다. 과연 최강록 셰프가 두 심사위원 모두에게 생존을 받을 수 있을지 결과는 3회로 이어집니다. 3회는 2회에서 끊겼던 히든 백수저 최강록 셰프의 운명이 밝혀지면서 시작됩니다. 안성재 심사위원이 최강록 셰프님만의 조림 스타일이 굉장히 확고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한 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생존입니다 라고 선언했어요. 안성재 심사위원은 텁텁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정말 맛있는 조림인 것 같아요. 재료 하나하나 본연의 맛을 살리고 셰프가 만든 조림이다라는 게 확연하게 눈에 띄는 진짜 많은 생각과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재도전을 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선보여주실 게 너무 많은 것 같고 기대가 됩니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최강록 셰프는 거 봐, 조리기 잘했지라며 웃었고 내가 하고 싶은 음식을 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결기를 다지게 된다. 이게 하나 올라가면 또 하나 올라가고 싶어요 라고 소감을 밝혔어요. 히든 백수저 최강록의 생존으로 흑수저 생존 인원이 1명 추가되어 총 19명이 되었습니다. 흑수저 결정전 심사가 계속됩니다. 부채도사가 장어덮밥으로 도전했는데요. 일본 아카사카 주바코라는 250년 역사 8대째 이어오는 장어 전문점에서 배운 조리법을 선보였어요. 장어를 한번 찐 후 숯불에 굽는 방식이고 부채질도 숯의 위치에 따라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독특하게 합니다. 장어덮밥이라는 거는 인내의 음식입니다. 불 앞에서도 참아야 되고 얼마나 담글 것인가, 어느 시점에 뺄 것인가라고 설명했어요. 백종원 심사위원은 장어 굽는 기술은 확실히 위시네요. 감탕 내도 잘 안 나고. 하지만 판단이 좀 애매합니다 라며 보류를 줬습니다. 정석적인 장어구이 맛을 재현했고 소스도 잘 만들었는데 저는 장어구이는 입에 넣는 순간 탁 퍼지듯이 허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세한 차이가 있었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칼마카세는 칼맛 나는 미니 코스로 도전했습니다. 물을 김보다 얇게 돌려 깎아 만든 마키, 맛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삭아삭한 식감의 소면 등을 선보였어요. 안성재 심사위원은 칼을 정말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노력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칼맛인 것 같아요 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지적이 나왔어요. 근데 순서를 왜 저걸 먹으라고 했어요, 먼저? 셰프가 디렉션을 주는 건데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라며 보류를 줬습니다. 칼마카세는 전날 메뉴 순서를 바꿨는데 그 바꾼 걸 정확히 짚어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털어놨어요. 무쇠팔의 메밀소바 도전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무쇠팔이라는 닉네임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요. 오른손에 근육이 빠지는 난치성 희귀병이 있지만 무쇠처럼 단단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고 손가락을 지탱해주는 근육이 없어서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손이 떨리는 건 일단 기본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연습을 했어요. 될 때까지. 어깨는 되니까 어깨의 반동으로 손은 최대한 그냥 쥐고 고정시키는 용도로 계속 연습했던 것 같아요. 남들이랑 똑같이 할 수 있게, 평범해질 수 있게라고 말했어요. 당일에 재분해서 매일 재면하고 매일 칼로 써는 메밀 소바를 선보였는데요. 안성재 심사위원은 무쇠팔님이 원하는 소바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간이나 밸런스나 이런 것들이 이걸 찍어 먹을 때마다 다음 게 기대되는 맛이에요. 요리를 되게 잘하시는 분 같아요 라며 생존을 선언했습니다.
무쇠팔은 제 자신이 대견하기도 하고 그동안 너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어요. 유행왕은 용리단길에서 제일 줄 길게 서는 식당으로 유명한데요. 시그니처인 롤 라자냐를 선보였습니다. 보통 라자냐는 쌓아서 만드는데 말아서 롤 형태로 만들어 바삭한 식감을 극대화했어요. 백종원 심사위원은 독특하네요. 라자냐를 이렇게 해석하니까 다른 음식 같으면서 라자냐 맛나고 라자냐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흔들립니다. 라며 보류를 줬습니다. 안성재 심사위원은 라자냐에서 가장 맛있는 부분이 끝에 살짝 탄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하셔서 이 롤을 만드신 게 어떤 이유로 하신지 알 것 같습니다. 라고 평가했어요. 안녕 봉주르는 프랑스와 한국의 조화를 담은 랍스터와 김치 비스크로 생존했고 천생연분은 랍스터 껍질 모양의 튀이를 직접 만들어 올린 랍스터 요리로 생존했습니다. 백종원 심사위원은 와 이거 재밌다. 의도한 대로 다 느껴졌어요. 라고 평가했어요. 키친보스는 어떤 조미료도 쓰지 않는 봄나물 새우죽으로 생존했는데요. 안성재 심사위원은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는 셰프의 의도, 맛의 피니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흑수저 결정전 심사가 종료된 후 추가 생존자 5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칼마카세, 삐딱한 천재, 부채도사, 유행왕, 3스타 킬러가 추가 생존해서 흑수저 결정전 최종 19인이 결정되었어요.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2라운드는 1대1 흑백 대전인데요. 백수저와 흑수저가 1대1로 맞붙는 대결입니다. 20개의 지역을 대표하는 최고의 식재료들이 쇼케이스에 진열되어 있고 대결 상대가 된 두 사람이 하나의 지역을 선택하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식재료가 공개됩니다. 선택한 지역에서 나온 주재료로 각자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 상대를 뛰어넘어야 하는 거죠. 특별히 이번 라운드는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됩니다. 심사위원들이 안대를 쓰고 오직 맛으로만 평가하는데요. 정말 진검으로 맛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겠다는 반응이 나왔어요. 첫 번째 매칭은 백수저 손종원 셰프였습니다. 한식과 양식 둘 다 미슐랭 원스타를 받고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이고 최근 아시아 베스트 50에서 25위를 한 이타닉 가든의 셰프인데요. 많은 흑수저들이 도전 의사를 밝혔고 손종원 셰프는 3스타 킬러를 선택했습니다. 저도 3스타 레스토랑에서 3군데에서 일했어요. 제가 일했던 3스타가 저를 3스타로 만들진 않더라고요. 저의 스타는 제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3스타 킬러도 강강약약 스타일이라서 멋지게 붙어보고 싶다고 응수했습니다. 두 사람은 원주를 선택했고 대결 식재료는 원주 우설로 공개되었어요. 3스타 킬러는 우설을 숯불에 미디엄에서 미디엄 웰던 사이로 구웠습니다. 기름이 어느 정도 녹아내려야 맛이 있거든요. 풍미도 살고 약간 식감도 있어서라고 설명했어요. 소스는 중식 느낌의 사천 페퍼 소스를 준비해서 우설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손종원 셰프는 한우를 구워서 양파, 당근, 샐러리와 함께 육수를 만들고 그 육수에 우설을 압력솥에서 40분간 조리했어요. 부드러워진 우설을 꺼내 숯불에 한 번 더 구워 겉면에 마이야르 반응을 입혔습니다. 소스는 블랙 트러플을 다져서 우설 스톡에 졸인 트러플 소스였어요. 사실 진짜 포인트는 소스거든요. 우설이 지방이 되게 많은 부위잖아요. 보통 3점 이상 못 먹거든요. 느끼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라인드 심사가 진행되었는데요. 백종원 심사위원은 3스타 킬러의 요리에 대해 중식스러운 어떤 걸 겨냥했는데 잘 구웠네. 기름지고 녹진한 맛이. 근데 소스가 확 눌러주네라고 했고 손종원의 요리에 대해서는 우설의 식감이 굉장히 없어졌네라고 평가했어요. 안성재 심사위원은 손종원 셰프님의 우설은 부드럽게 익혔고 3스타 킬러의 우설은 미디엄 정도에서 되게 잘 구우셨고 익힘 정도는 거의 정확했어요. 둘 다 맛있었어요. 하지만 소스와 조화로움, 맛이 얼마큼 내 입에서 확 살아났냐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과는 2대0으로 손종원 셰프의 생존이었어요. 안성재 심사위원은 3스타 킬러에게 한국에 어딜 가서 우설을 이렇게 굽는 걸 먹어볼 수 있을지라고 칭찬했고 3스타 킬러는 워낙에 센 상대였고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대결은 사찰 음식 명장 1호인 선제스님과 뉴욕의 간 돼지곰탕이 대결이었어요. 뉴욕의 간 돼지곰탕이 너무나 큰 산이죠. 저한테는. 한 수 배우겠습니다. 머리 짧은 사람끼리 한번 대결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선제스님은 80년도에 출가하면서부터 사찰 음식을 해왔고 한식진흥원 이사장도 역임한 분인데요. 우리는 음식이 수행이죠. 또 자비를 베푸는 일이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가평을 선택했고 대결 식재료는 가평잣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뉴욕에 간 돼지곰탕은 두려움이 좀 있죠. 사찰 음식에서 잣을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라고 했고 선제 스님은 반가웠죠 라며 웃었어요. 선제 스님은 승소잣 야채국수를 만들었습니다. 승소는 스님들의 미소라는 뜻인데요. 잣을 칼로 다져서 믹서 시간을 최소화해 향을 살리고 호박즙으로 반죽한 면을 직접 뽑았어요. 잣국물에 국수를 담고 참외를 곁들였습니다. 믹서를 오래 쓰면 잣 향기가 없어지니까요. 진짜 아름다움은 비어있는 거잖아요 라고 설명했어요. 뉴욕에 간 돼지곰탕은 놀랍게도 고기를 전혀 쓰지 않고 비건으로 만들었습니다. 대결하려면 공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스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며 오신채를 쓰지 않고 사찰 음식의 형태로 요리했어요. 우엉무, 표고버섯, 죽순, 당근을 채 썰어 된장국으로 간을 하고 잣과 가죽나물, 표고버섯 육수를 갈아 만든 소스로 버무린 채결, 즉 채소 잡채를 완성했습니다. 블라인드 심사에서 백종원 심사위원은 선제 스님의 잣국수에 대해 잣이 그냥 먹으면 워낙 기름져서 느끼할 수 있는데 굉장히 입이 개운해지네요 라고 했어요. 안성재 심사위원은 1번 요리 잣국수를 먹었는데 대박인 거지. 너무 맛있었어요. 잣의 향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보통 사람이 한 게 아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뉴욕에 간 돼지곰탕의 체결에 대해서는 테크닉이나 이런 것보다 채소에 들어간 정성이 입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잣의 향도 은은하게 올라오는데 깊숙한 내면을 막 찌르는 듯한 느낌이라고 했어요. 백종원 심사위원은 양쪽 다 엄청난 노련미와 내공이 느껴지는데 이거 어렵다. 최대 난관인데요 라며 고민했습니다. 선제 스님의 잣국수는 나 잣이야 하고 확 보여주는 세련된 미가 있고 뉴욕에 간 돼지곰탕의 체결은 잣이 옆에서 하나하나 안아주는 느낌이라고 평가했어요. 안성재 셰프도 근데 양쪽 다 엄청난 노련미와 내공이 느껴지는데 이거 어렵다 이거. 정말 어려운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투표가 끝났다는 안내가 나왔고 3회는 여기서 막을 내렸습니다. 과연 누가 생존할지 결과는 사회에서 밝혀집니다.